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주식 상담소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 상담을 진행했고요. 제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2부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굉장히 많은 부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시면 아마 대부분 다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고민하시다가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누르시면 됩니다. 02-2638-3985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자, 문자도 상담이 가능하죠. 저희가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역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가급적이면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자 분위기가 상승 랠리를 좀 같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국내 증시도 역시 같이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약간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2650포인트의 경계감 이걸 넘어가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항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는 26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멈춤, 쉬어가는 그리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지금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약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코스닥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좀 반찬을 먹고 안 먹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을 지어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역시 한 몸입니다. 거래소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올라가고, 하지만 거래소가 먼저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안 올라왔다면 코스닥을 우리는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 분위기는 국내 증시가 반드시 또 따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지금은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수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바로 오늘부터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셨나요? 각 지역마다 강연회 일정들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잠시 후 1시부터요. 노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강연의 현장에 오시면 펜과 그다음에 필기할 수 있는 그 종이가 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그냥 즐기시고 현장 분위기 즐기시고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서 특별하게 그 강연의 현장에서만 알려드리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저녁 10시에 온라인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는 심야 주식이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바로 내일 저녁 10시에 진행하는 심야 주식 방송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심야 주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정보 공백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주말 동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을지 거기에 대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니까 일요일도 역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또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회는 잡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혼자 고민해 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전화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드시고 02-2638-398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첫 번째 전화 당첨되셨어요.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에요? 워닝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32,600원에 네. 15%요. 15% 비중이시고 지금 보니까 32,600원이세요. 예. 자, 그렇다면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년이 되셨다고요? 예. 꽤 오래된 종목이군요. 예. 아이고. 자, 그런데 최근에 예. 뭐 중간에 혹시 추가 매수가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고요? 예.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럼 지금 보면 이제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최근에 그 가격 근처까지 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안 파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예, 다들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그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팔지 않았는데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 시청자분도 아마 이번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서도 아마 과거의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미련이 남아서 사실 그때 잘 못 팔거든요. 왜냐하면 또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어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 줘야 이 어닝 머티리얼즈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좋아질 텐데 시청자분이 보셨을 때 반도체 업황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좋아진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얘기는 하는데 예. 근데 본인의 생각이 일단 중요해요. 어때요? 좋아질 것 같나요? 그래요. 약간 좀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신을 조금 더 얹어 드릴게요. 올해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건데 다만 지금 약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뭐 제주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뭐 일부 그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런데 반면에 다른 반도체주들을 보면은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죠? 워닝 머티리얼즈처럼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던 반도체 업황은 그냥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래서 얘네들이 못나서 주가가 같이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 테마를 가지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바로 AI. 그죠? 그래서 예. 반도체 업황은 결국 이제 반도체 쪽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투자금은 또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금리가 어쨌든 하반기가 되든 언제든 어쨌든 금리는 인하가 될 거잖아요. 기준금리는 예. 금리는 그럼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시중금리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기준금리 인하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중금리가 그거에 먼저 반응해서 먼저 떨어지나요?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초기에는 지금 일부 종목들만 움직였지만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파시면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33,000원 정도까지는 먼저 끌고 가셨다가요. 예. 33,000원에는 비중을 좀 줄여두세요. 예. 네, 절반 정도 비중 줄여두신 다음에 33,000원까지 왔다는 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35,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3,000원에서 비중만 잘 줄여두시고 절반만 나머지는 35,000원까지 끌고 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되셨나요? 답변이?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매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입니다.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인가요?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한번 이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4,720원에 비중 20%입니다. 4,720원의 비중 20%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회사를 지금 이제 처음에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실 때 네. 유니테크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니테크노라는 그 회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마도 지금 이 회사는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큰 주식은 거의 아니기 때문에. 음.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거의 잘 맞아요. 알려지지 않는 네. 종목인 걸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제 볼 때는 어쨌든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부품 회사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매수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은 매수 매도가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거래에 나타나요.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아, 예. 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다면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혹시 그 주식을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데 적절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따라 한번 해보세요. 2020. 1020. 네, 2020만 기억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앞에 20은 일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되는 종목. 네. 자, 그리고 뒤에 20은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억 이상 되는 종목. 네. 네, 거래를 이제 우리가 볼 때 2020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 20만 주 20억 이상.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유니테크노 그렇게 거래가 나오지 않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수를 할 때도 문제고 매도를 할 때도 문제예요. 네. 그리고 거래가 부족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잘 들어와 주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아. 지금 유니테크노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1억 2억 정도밖에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거래량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래 대금 잠깐 볼게요. 10천만 10. 제가 좀 잘못 봤군요. 1억 2억은 아니고요. 네. 평소에 한 8억 정도, 7, 8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유니테크노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매수를 하셨으니까 대응 네.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4,7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이 회사는 최근에 하셨죠? 이게 그렇죠? 2번 정도 매수 매도 해가지고 또 이번에 샀죠. 매매를 좀 하셨군요. 예, 작년부터 계속 이 종목을 사서 또 올라오면 팔고 이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매매를 했을 때 그 수익을 좀 내셨군요. 네, 이번에 상한가도 한번 먹고는 했는데 운이 음. 좋아서 먹긴 했는데 그냥 이 종목이 너무 싸가지고 실적에 비해서 그리고 뭐 2차전지 거기 네. 부품주라 해가지고 네, 샀긴 맞아요. 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혼자 몰래 숨겨두고 먹는 약간 간식 같은 개념. 네, 약간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니테크노가 그동안은 잘 맞아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 실적도 좀 잘 좋았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11월 달에 주가가 막 상한가를 막 기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좀 약간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타이밍이 좀 잘 좋았다. 왜냐면 이 기업도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실적도 되게 괜찮고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갔었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지금 유니테크노도 요번에 제가 네.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 그 거래가 좀 부족한 종목들은 밀리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네. 목표 주가는 5,000원 정도를 보시고 5,000원 네. 위쪽으로 탁 올라왔을 때 그때 이번에도 역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다음에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더 어떨까 싶어요. 저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수익을 좀 냈잖아요. 네. 한번 잘못 타이밍 잡히면 급락을 만약 해버리면 그동안 수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지금까지 잘 하나 맞았으니까.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 1월 달에 네. 우리가 여기 한 50몇만 주 자사주가 있었는데 소각 결정을 해서 1월 31일 날 공시를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좀 호재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걸 샀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했던 이유가 작년부터 제가 이걸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저기 여기 대표이사님이 소각도 하고 무상증자도 오래 하겠다. 아. 그런 이제 말씀을 네. 주셔가지고 그냥 믿고 그냥 매수 매도 그냥 이렇게 그래요. 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대표님과의 친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니시죠? 네. 그렇죠. 그 대표님의 네. 입장에서 본다면 네. 사실 그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도 사실 주주 환원책이거든요. 네네. 그럼 주주의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긴 맞아요. 그런데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이유는 거래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네, 안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그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거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잠깐 들었다 말라버렸잖아요, 또. 네네네. 그죠?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 네, 그거 결국 내가 나하고 그 회사의 그 투자의 관계를 이제 마치 우리가 그 부부의 백년해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예. 네, 요거는 요거대로 지금 호재가 나왔고 반영이 됐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거죠. 자, 아, 이렇게 예,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네이버인데요. 네. 네이버고 매수가는 23만 원이요. 23만 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비중 30%요. 비중 30%요? 네네. 자, 23만 원의 비중 30% 매수를 하셨군요. 네. 혹시 올 초에 매수하신 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매수하고 한 번에 30%를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을. 네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데 네. 한 번에 다 사신 거니까 네. 네이버 혹시 어느 정도 매수하실 때 나 이 네. 정도까지 정도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가격이 있나요? 혹시? 저는 그냥 한 25만 원에서 6만 원? 2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단기에 그 달성 가능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산 가격이? 이제 아니요.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뭐 바라봤던 목표 주가가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이 네. 굉장히 빠른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이버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죠?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 회사의 주요 이제 수입원은 어떤 쪽에서 수입이 나고 있을까요? 글쎄, 저는 잘은 모르지만요. 뭐 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제가 건 설명하기는 알고 계시고 그렇고요. 그죠? 네, 근데 그러고 네. 나서 자꾸 빠지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아야 되는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냥 거예요. 갖고 왜냐면 있어도 괜찮은 종목인가 그게 좀 네. 궁금해가지고요. 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네, 제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네이버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SNS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네. 다른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탕 집에서 가장 큰 이익은 감자탕에서 발생하겠죠. 네. 거기에서 뭐 돈가스를 끼워 판다고 해서 돈가스 쪽이 뭐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자탕 집을. 네. 그런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주요 수입원은 바로 광고예요. 광고. 네. 제가 광고 쪽에 대해서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광고 쪽에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광고 쪽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보통 연초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우리는 1분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죠? 1분기라고 얘기하는데 1분기에는 광고 쪽에서 이제 그 이익이 늘어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줄어드는 시기일까요? 이걸 봐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광고 쪽에서 이익이 좀 줄어드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뭔가 생각이 들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죠? 맞아요. 원래 연초에 기업들은 이제 계획을 세워요. 지출 같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연초에도 막 그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 연초에 많은 지출을 해버리게 된다면 뒤에 지출을 많이 못 하잖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광고비를 좀 작겠습니다. 기업들이.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봐볼까? 시장에서 이런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주가는 싼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사에 뭐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잘 들으시면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네, 이해는 가는데 네. 뭐 제가 요 네이버 뉴스에서 보면은 네. 뭐 웹툰인가 뭐 상장한다고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고 네. 그렇게 막 써 있던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잘 주목해서 보세요. 네네. 네이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실적은 1분기에 좀 안 좋아질 뿐이지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주가의 조정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정도에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땐 주가는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네. 거기다가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큰 사업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목표 주가 25만 원, 26만 원 정도 보셨다면 만약에 비중이 좀 작으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비중이 너무 커서 추가 매수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다음에 사왔죠.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돈으로 매수하실 많이 때 샀어요. 조금만 사셨으면 네,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수하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만 원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회사에 문제 전혀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데요. 근데 잠깐만, 뭐 지금 6월 뒤에 달인가 뭐 웹툰을 뭐 미국 뭐 네. 상장한다고 뭐 이렇게 막 써 있던데 그거는 네. 그거는 지금 주가의 반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네, 또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수어 소프트 테크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200원에 20% 가까이 됩니다. 7,200원에 20%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슈어 소프트테크 매수 가격이 7,200원에 20%. 이거 지금 보니까 올 초에 혹시 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아, 그래요. 자, 그럼 이 종목은 혹시 그 매수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방송을 혹시 보고 매수하신 건가요? 뭐 방송 보고 샀습니다. 아, 방송에서 좀 좋게 얘기가 나왔나 보네요. 그죠? 예. 자, 제가 볼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아마 그 방송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자동차의 차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그런 자동차. 네. 약간 그런 쪽과 관련 이제 엮여서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잘못 그 매수를 좀 잘 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오래된 기업은 아니죠. 자, 지금 안 들리시나요? 그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상장 초기 기업들을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주가가 상장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커요. 잘 올라가죠.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상장되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이 상장된 그 가격 첫날이죠. 첫날 가격이 저점을 깨잖아요.
저점을 깨면 그때부터는 주가 이 기업은 주식을 아무리 좋아도 매수하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7,000원 정도 자리가 지금 아마도 지금 올라가면 좀 걸리는 저항대라고 들어보셨죠? 이 저항대 자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7,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한 가격이 7,200원이니까 약 7,000원 정도까지 오면 아마 7,100원, 200원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면 기다리셨다가 이번에 매수가에서 좀 탈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되게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매수가에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전화 지금 주시면 전화 연결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 02-2638-3985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수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이수 페타시스고요. 네, 33,300원에 30% 받고 있습니다. 33,300원에 30% 갖고 계세요? 예, 예. 아이고, 언제 사셨을까요? 아, 제가 12월 달인가 산 것 같아요. 12월에요? 근데 이게 네, 엔비디아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터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갈 것 같으면서 또 내려오고 갈 것 네. 같으면서 또 내려오고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네. 실적이 지금 엔비디아가 16%가 급등할 때 엊그젠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네. 엔비디아 실적 좋은데 그 네, 엔비디아 근데 보니까 주가도 잘 올라가던데 왜 이 종목은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 또 머물러 있는가? 왜 못 올라가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실적 아, 예, 좋으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고, 아, 그죠? 답답해서 야, 네, 털어낼까 어떡하 그냥. 자, 그러면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엔비디아 지금 주가거든요. 지금 보는 게 예, 엔비디아가 간밤에 이제 보니까 0.3% 정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예, 예, 그럼 지금 주가를 보니까 800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그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도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았어요. 네네. 그죠? 근데 그 눈높이마저 뚫어버렸어요. 실적이. 그런 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나온 실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미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예. 실적이 이번보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AI가 그죠? 이제 저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시청자분도 만약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라고 얘기할 텐데 이미 예.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I용 전용 칩이라고 하는 H100 들어보셨죠? 이게 예, 예. 판매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예. 근데 이건 지금 H100은 나온 지가 좀 됐고 어쨌든 그리고 이미 초기에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이제 초기보다는 지금 판매량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기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 예.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죠? 결국은 예. 엔비디아라는 회사 때문에 이제 주변주로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죠? 결국은 이제 대장주는 엔비디아고 당연히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증시도 역시 그동안 좀 힘이 약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0,000원 밑에 있다가 지금 예. 4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거의 400% 정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은 약간 휴식기라고 생각을 해요. 휴식기.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조만간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엔비디아의 흐름이 좀 조정이 나오면 이 회사도 역시 좀 같이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좀 33,300원이니까 매수가보다 지금 현재 가격은 위에 있잖아요. 예. 예. 저는 다음 주 중에 32,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3만 길게 보지 얼마요? 마시고.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3만 32,000원으로 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여력이 있는 건가요? 아직 시세가 죽은 건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AI가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대신 주가가 이제 과거의 뭐 고점을 넘어가면서 올라가긴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32,000원 정도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전량 다요? 아, 다 파셔야죠. 뭐 낭비해서 뭐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좀 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흐지부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과감하게 정리할 땐 정리하세요. 예,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 다시 확인하셨죠? 저는 잠시 후 1시에 노원으로 갑니다. 노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만약에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노원역 6번 출구로 오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의 속마음들을 제가 또 알 수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또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만 제가 제공해 드리는 특별한 어떤 정보들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많이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 1시에 저는 뵙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은요. 한 주 동안 그 내용들, 뉴스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그 시간, 바로 심야 주식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고 저녁 10시에 들어오시면 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응 어렵잖아요.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역시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전화 지금부터 주셔도 충분히 상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02-2638-3985번. 자, 그러면 지금 또 어떤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는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그러셨나요? 네, PCL 1,600원 15%입니다. 자, 1,600원에 15% PCL을 네. 매수하셨군요. 근데 갑자기 지금 떨어져 그쵸? 가지고요. 급락이 나와버렸네요. 네네.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이 종목은?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요? 네네. 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 그러면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왜 안 파셨나 예, 예. 제가 더 갈 것 같아 가지고요. 더 갈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시 나온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공시를 내가 못 봤거든요. 못 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안 파셨군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는 예, 공시가 예, 나왔었어요. 지금은 알고 계시죠? 네네. 이제 알았죠.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를 이제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됐다는 건 회사의 약간 어찌 보면 그 경영상의 이미지
네네.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제 실망하는 그 실망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살펴보면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네요. 이 회사가. 예, 그죠? 예, 예. 아니 근데 왜 매수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 건 좀 피하는 게 좋잖아요. 예, 예.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려고 해도 진짜 천둥번개가 치고 막 이제 막 폭풍이 휘몰아치면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위험 신호들이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위험할수록 그 수익이 좀 급등이 나거나 하면 수익이 좀 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험한 그거는 일부 종목들 예외적인 부분일 뿐이고요. 대부분 위험한 신호가 좀 뜨면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근데 종목은 외국인이 그때 제가 살 당시에는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외국인이 샀다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이 영화 같은 거 그 주식과 관련된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예, 예.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 작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잡혀 있는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인지 몰라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네? 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상적인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내가 좀 안전하게 내 자산은 안전한 거잖아. 안전하게 네, 네. 운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이미 주가는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인 건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600원 정도의 회사가 뭐 상패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네.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1,600원 정도의 그 가격은 회복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올라오면 지난번에 1,800원 왔는데 안 팔았을 때 욕심을 좀 부렸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후회가 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1,6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여유 자금 있으니까 근데 여유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물타면 될까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이 회사가 그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유 자금으로 가져갔는데 만약에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 밑에서 맴돌거나 아니면 좀 1,800원 이 정도에서 맴돌면 안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갑자기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또 상패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PCL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자분이 마음 편하게 이 종목을 사놓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다리셨다가 1,600원 오면 반드시 저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IG 넥스원이요. LIG 넥슨이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3만 3천 원에 네. 20%입니다. 13만 3천 원에 20% 매수하셨어요. 그럼 지금 혹시 언제 사셨어요? 그 이거?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어요?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좀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네 어떻게? 그렇죠?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그때? 예? 그 올라간 이유가 그때. 아, 그 수주를 좀 많이 요새 해가지고 그 올라간 것 같은데. LIG X1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예. 그 방산 쪽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방산 쪽. 예, 네. 예. 혹시 수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그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지금 방산주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LIG 넥슨도 그렇지만 방산주들이 좀 올라왔어요. 예. 그게 수출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수출입은행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수출입은행들이 그 자기 자본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돈을 빌릴 때 있죠. 자기 자본에서 40%를 넘지 못하게 신용공여에 대한 제한을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을 하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그걸 초과해서 더 돈을 못 받으니까 이게 수주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가 좀 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국회에 좀 통과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게 단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수은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는 그저께는 이제 주가 반등 나왔을 때는 뭐예요? 재료 소멸이죠. 그죠? 예? 재료가 그 전에 그 기대감이 있다가 재료가 딱 예, 예, 터졌으니까 예, 예. 소멸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좀 못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를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네요, 그죠? 자, 일단은 LIG 넥스원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좀 끌고 가실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예. 제가 제 생각에는요, 일단 새로운 고점이 나오긴 했어요. 14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일단 나왔고, 예, 예. 제 생각에는 14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장기간 끌고 가는 건 저는 그렇게 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왜냐하면 LIG 넥스원은 2022년도에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때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죠. 예, 그렇죠? 예. 상승이 길면 하락이 또 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14만 원 정도 고점을 넘어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예. 이것도 물량이 뭐 작게 나온 거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그냥 14만 원 위쪽으로 다음 주부터 보다가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 다시 반등 주면 그때는 그러니까 길게 가지 마시고요. 예, 좀 예. 이제 단기 한번 수익을 좀 청산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아, 다음 주에 그러면 조금 반등이 있을까요? 이거는 꼭 이게 다음 주부터 보시라는 아,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다음 당장 월요일에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방산 쪽은 여전히 수출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각 나라에서 좀 안타깝지만 전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산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해요. 또 북한이 예. 언제 도발할지 모르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이제 넘어가는 자리는 올 것 같아요. 그때 예, 잘 예. 빠져나오자는 거죠. 그러면 한 4만 5천 원 정도? 14만 원 넘어가면 아, 넘어 14만 원 14만 넘어가면 원이 그때 한 5천 분할로 원? 파세요. 꼭 얼마에 예. 딱 팔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14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5%씩 분할로 그냥 파시면 돼요. 아, 조금씩 팔아도. 네, 맞아요. 네, 한 번에 예. 팔지 않으셔도 괜찮고 천천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서울 반도체, 네. 서울 반도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15% 비중이요. 13,000원에 15% 비중이에요. 네. 아, 그래요? 이거 그 작년에 사셨군요. 네, 한 22년도에 사서 좀 너무 높게 사갖고 네.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작년 말에 조금 그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그래요. 아유. 작년 말보다 그 전에 하셨으면 이제 조금 더 빨리 그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좀 그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무서워서 못했다가 지금 그 전에 한번 올라간 것도 확인해 보니까 약간 용기가 좀 생기셨나 봐요. 네. 근데 지금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시는데 자, 괜찮아요. 지금 뭐 손실이 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방법이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추가 매수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서울반도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LED 조명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LED 조명 쪽은 이제 성장성으로 본다면 이미 포화 상태예요. 이 시장은. 예전에 우리는 백열 전구 많이 사용했었죠. 노란색 네. 그 주황색 전구, 그죠? 네. 그런 전구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교체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많은 전구들이 교체되면서 LED 조명 쪽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했지만 이미 다 조명 교체가 다 됐잖아요. 그리고 조명의 수명도 좀 길고 거기다가 LED 조명을 비싸게 사람들은 사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 싼 제품을 많이 산단 말이죠. 그 싼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반도체는 약간 고가 제품들을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하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지난번에 11,500원 반등 나왔는데 왜 안 파셨어요? 그때 아직 매수가 안 와가지고. 그렇죠. 자, 이번에 제가 목표 주가는 12,000원 잡아드릴게요.
12,000원이요? 네. 이번에 만약에 기다리셨다가 12,000원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12,000원 해서 오면, 꼭 이 종목으로 꼭 이제 처음에 매수 가격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네. 높았기 때문에 꼭 내가 매수 가격까지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12,000원 반등 나오면 그때는 진짜 팔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상담이라도 아, 받으시게. 네,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12,000원. 추가 매수 네. 더 이상 할 게 아닙니다. 아, 네네. 네, 그 적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아시죠? 네. 그렇죠. 네. 12,000원까지만 올라오면 그때 연락 꼭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나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 하이닉스요. 아, 국민주를 매수하셨어요? 어제요, 어제. 에? 어제요? 네. 어제 얼마에 사셨는데요? 16만 3천 원. 16만 3천 원이요? 네. 어떡해요? 어떡해요? 매수 비중은요? 내동매매한 것 같아요. 비중은 어떻게 해요? 예? 20%인데 네. 금액이 좀 커요. 아, 인터넷 그 홈숍 그러니까 쇼핑 이제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네.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손 막 이렇게 막 긁잖아요. 네. 이거 못하게 손싸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하나 구입하세요. 네? 그거 하나 구입하시라고요. 어떤 거요? 손싸게. 어린아이들. 예. 이게 계속 손이 가요. 네네.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손을 맞아요. 꽉 쥐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그걸 딱 덮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진짜 이거 매수가 너무 안 좋은 자리에 사셨어요. 네. 이건 뇌동매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넘어섰어요, 이거를.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네. 엔비디아. 이거 언제 하셨어요? 어제 하셨어요? 네, 어제요. 어제 그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어제 하신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냥 며칠 전부터 듣기는 했는데 그렇죠. 아, 지금 못 사면 놓칠까봐. 아유, 일단은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가격이 어쨌든 매수하고 나서 떨어졌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손해 보고 나올 가격인가? 네. 제 생각에는 손해 보고 이제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네. 매매 자체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네. 이게 하이닉스라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음. 다른 종목이었다면 네.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일단 20% 비중 근데 이런 자리에서 70% 100%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분 진짜 그 간이 이만하신 분이에요, 진짜. 아. 근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5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한 가격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다음 주를 일단 지켜보세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이닉스는 다음 주 초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15만 5천 원 위쪽에서만 조정을 주면 그냥 이거 좀 여유 있게 15만 원 위에서만 조정을 준다면 괜찮으니까 네.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월요일 날 그냥 반등 나오면 바로 나오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좀 눌리게 된다면 어쨌든 눌리는 거 좀 감안하셨다가 매수한 가격 오면 그때는 정리하세요. 네. 그때 제가 볼 때 못 파실 수도 있어요. 욕심 나서. 왜냐면 근데 지금 저 걱정이 그 가격에 산 거니까. 내려갈 때 그냥 또 팔아버릴 것 같아서.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잡아드리잖아요. 15만 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아. 기다리셨다가 반등 주면 매수가에서 꼭 나오세요. 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알고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나중에 강연회 같은 거 저희가 좀 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강연회. 네. 네. 이런 것도 오면 또 많은 팁들 알려드리고 하니까 네. 그것도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까 밑에 뭐 부평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자막 넣어주시면 집이 부평에서 가까워서. 아, 그래요. 네. 아마 끝나고 나서 나갈 거예요. 부평에서 아마 다른 이제 멘토님께서 강연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에요? 네. 저는 오늘은 노원에서 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하면 제 강연에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노원으로 달려갈 겁니다. 네, 노원에 계신 분들 잠시 후 1시에 저는 뵙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